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크네요. 하루에 코스피가 1000포인트, 그 다음에 18% 변동한 거는 제가 40여 년간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경제 펀더멘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가데이터처에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중심으로 현재 경기를 한번 진단해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그 6월 산업활동 동향 보면은 모든 게 좋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다 같이 늘었죠. 특히 생산이 전월비 2.3%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소비가 소매 판매가 2.7% 증가했는데요. 특히 내구재 소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내구재라는 게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6월에 삼성전자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소매 판매가 내구재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지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다 같이 증가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고 추이를 보면은 다 같이 올랐는데요. 특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2023년 4월이 저점이었는데요. 중간에 2024년 하반기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이게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물론 선행지수에 코스피가 포함되어요.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큰 폭으로 6월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선행지수가 올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코스피가 크게 올랐습니다만 7월 전체적으로 보면 6월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어요. 재고 출하 비율인데요.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가 이게 보면 6월 달에 재고 출하 비율 소위 재고율 지수라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이 재고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생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제조업보다는 사실 서비스업 생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했고 특히 금융, 보험, 전문, 과학기술 이쪽에서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사실 내수가 부진하다 이런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서비스업은 다 내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제조업 생산보다는 서비스업 생산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체감하고 약간 다른 통계인데요. 어떻든 제조업도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늘 제가 선행지수를 보고 경기 흐름을 판단하고 자산 배분을 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뉴스 심리지수라고 있어요. 뉴스 심리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실험적 통계로 발표합니다. 경제기사를 검색해가지고요.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로 나눕니다. 긍정적인 기사가 많으면 뉴스 심리지수가 올라가고 부정적인 기사가 많으면 뉴스 심리지수가 떨어지는데요. 월별로는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동평균을 그린 겁니다. 근데 2015년 이후 통계로 보면요. 뉴스 심리지수가 선행지수의 3개월 정도 선행해요. 이게 지난 3월을 정점으로 4, 5월 떨어졌고 6월 약간 반등했다가요. 7월 들어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조만간 선행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만은 그래도 6월 말에 비해서는 상당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사실 선행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올랐던 것은 여러 요소 중에 코스피였었습니다. 그래서 7월 들어서 이 코스피가 6월 말에 비해서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앞으로 선행지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인 장단기 금리차도 최근에 거의 정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도 최근에 거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언제 정점을 치고 하락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앞서 본 뉴스 심리지수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모델로 예측해 보면요. 하반기에는 조만간 이게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9,300까지 갔다가 최근에 5,500 밑으로 조정을 보였죠. 물론 오늘은 1,000포인트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만 다시 재상승 국면으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장중거 9,300을 정점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그게 정점이었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선행지 순환변동치가 조만간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반기에 주가지수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이미 그 정점은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기업 실적 애널리스트 예상치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7월에 들어와서 보면요, 목표 주가를 올리는 기업보다 목표 주가를 내리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뒤따라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그 다음에 내일 발표될 또 수출입 동향, 이것도 발표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은 하반기에는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다시 그 9,300을 뚫고 계속 그 상승 추세로 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수가 어느 수준에서 조정을 보일 것인가,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인데요. 현재 제가 추세를 구하면 추세가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7,000 안팎에서 상하 10% 안팎에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점, 저점이 최소한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아지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상당히 세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 반등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낮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